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텍스 에듀앤 컨설팅의 김대기 대표입니다. 요즘에 그 보험 관련해서 그 증여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문들을 주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이 한번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계약을 하고요. 부모님이 계약자가 되고 자녀가 피보험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보험료를 내시다가 이제 해야 환급금이 좀 약간 적을 때 자녀한테 계약자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자 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럼 그 시점에서 그 해약 환급금이 자녀한테 증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뭐 성인이었을 경우에 5천만 원 이하는 증여세가 없겠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녀가 이제 계약자 변경을 해서 보험료를 납입을 하다가요. 네. 나중에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서 해약 환급금이 약간 많이 올랐을 때 네. 해약을 하게 되면 어차피 증여를 옛날에 했기 때문에 일단 증여세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 해약 환급금을 내가 실질적으로 낸 돈보다 더 많이 가져올 수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냐 없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을 좀 주셨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죠. 자, 그렇다면 먼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보험사의 그 보험 계약 예시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 일단 종신보험이네요. 네, 종신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납입 기간은 10년 10년만 납입할 모양입니다. 그리고 네, 가입 금액이 2억 원인가 보니까 사망을 했을 때는 2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것 같고요. 월납보험료는 약 100만 원 정도 납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계약자가요. 계약자가 김모친, 부모님 중에 한 분인 모양인데요. 김모친님이고요. 피보험자는 이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홍자녀, 자녀인 모양입니다. 여자분이신 모양인데요. 25세고요. 일단 이제 계약자가 이제 김모친님이기 때문에 아마 보험료는 아마 이 김모친님, 어머님께서 아마 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머님이 계약을 갖다가 이제 쭉 유지를 하시면서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해약 환급금이 중간에 얼마나 되는지 나올 텐데요. 이렇게 경과가 쭉 되면서 일단 사망보험금도 지금 보니까 약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납입보험료가 이제 월 100만 원이기 때문에 쭉 늘어나겠죠. 그리고 10년 납이기 때문에 10년째는 약 1억 2천이 될 거고요. 자, 여기 보니까 약 8년째 되는 해예요. 납입보험료는 9,600만 원. 어머니가 9,600만 원에 납입을 하셨는데 이때 해약 환급금이 약간 4,900만 원입니다. 4,900만 원이면 원금 대비 약 51% 정도 되네요. 자, 그렇다면 아까 그 질문 내용이 이거 5천만 원 이하기 때문에 해약 환급금이 증여를 하자. 왜? 증여세가 없으니까요. 일단 증여를 받고, 그렇다면 이 계약은 이제 자녀 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했기 때문에 자녀 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시간이 이제 지나가겠죠. 증여를 받은 시점부터 이제 자녀가 이제 남은 한 2년 동안에 이 보험료를 납부하겠죠. 그렇다면 그 2년 딱 시점에서 해약 환급금이 1억 5,600으로 확 올라가네요. 그렇다면 내가 5천만 원의 증여를 받아서 약 한 2천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면 한 뭐 7천만 원을 납입을 했으나 해약을 하게 되면 10년 시점에서 해약을 하게 되면 약 한 1억 5천 6백만 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8천만 원 정도 이익이 난다. 그래도 증여세가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죠.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이제 하시는 모양이에요. 8년 되는 시점에서 자, 이제 김모친께서 이렇게 납입을 하셨겠죠. 그리고 이 8년 되는 시점에서 이제 계약자 명의 변경을 합니다. 김모친에서 통자녀로 명의 변경을 하게 되면, 자, 이때 명의 변경을 하게 되면 이때 이제 증여가 되는 거니까 재산을 인도하게 되기 때문에 재산을 인도해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성인인 경우에는 이 증여 금액이 약 5천만 원 이하기 때문에 증여세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8년 시점에서 홍자녀가 명의를 가지고 와서 이제 10년 납이니까요.
2년 동안 네, 보험료를 또 납입을 하겠죠. 홍자녀가 계속 납입을 할 겁니다. 2년간 한 2,400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이 쭉 지나가겠죠. 이제 보험료 납입은 이제 중지할 거고요. 10년 납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제 회약 환급금은 점점점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이 해약 환급금을 언제 탄다 하더라도 네, 홍자녀가 해약 환급금을 수령을 했을 때 지금 여기 4,900만 원 증여 받았고요. 네, 2년간 2,400만 원 냈죠. 그렇다면 약 7,300만 원을 네, 냈으나 이 1억 5천, 네, 1억 7천을 내가 해약 환급금을 수령을 해도 자녀가 수령을 해도 증여세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세금 측면에서 좀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좀 세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지금 네, 여기 지금 제가 홈페이지 그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자, 여기에서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자, 이 증여재산의 취득 시기, 증여재산을 언제 취득한 걸로 볼 거냐라는 취득 시기가 나옵니다. 이 취득 시기는 언제로 볼 거냐? 자, 여기 보시면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로 본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34조에 보험금의 증여라는 또 조항이 따로 있고요. 네, 34조가. 자, 그렇다면 한번 보시죠.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아까 그것도 그대로 카피 떠온 겁니다. 네, 증여재산의 취득 시기라고 함은 자,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이다. 그래서 아까 네, 이렇게 계약자 명의 변경을 한 날이 재산을 인도한 날 아니겠느냐. 그래서 증여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니 증여세가 없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조항을 보면은 이게 언뜻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자, 아까 34조의 보험금의 증여가 있었죠. 네, 34조, 33조부터 39조까지 이 사이 이 증여재산의 취득 시기는 이러한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재산을 인도한 날로 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34조를 보니까 네, 따로 적용되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4조를 한번 볼까요? 자, 34조의 보험금의 증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보시죠. 자,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다는 거는 뭐 사망을 했다거나 뭐 사고가 나서 병원 입원했다거나 또 아니면 뭐 만기 보험금, 만기에 보험금을 갖다가 탄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해약 환급금을 탄다거나 이런 경우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되겠죠. 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이 증여일이랍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이 증여일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계약자 변경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인가요? 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보험금이 지급이 된 그런 사유가 발생이 돼야 되죠. 근데 계약자를 갖다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뭐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이 계약자가 변경이 되는 그것만으로 보험사고로 볼 수는 없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앞에 보험료 변경을 했다는 그 의미는 네, 그 계약자 변경을 했다는 의미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네, 증여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자, 그렇다면 증여재산가액은 이제 뭘로 할 것이냐? 뭐 증여세가 부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부분을 따져봐야 될 텐데요. 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네,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자,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네, 보험금 수령인은 지금 딸이었죠. 네, 홍자녀였고요. 보험료 납부자는 지금 네, 어머니였습니다. 네, 어머니 네, 였는데 지금 보험금 수령인과 납부자가 다르죠. 그럴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여기 보시면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 어머니가 납부한 보험료가 있었죠. 그 뒤에 따님이 계약자 변경을 해서 네, 추가적으로 한 2년 동안을 더 납부를 했고요. 그렇다면 어머니가 몇 프로를 납부했냐? 그리고 딸이 몇 프로를 보험료를 납부했냐? 이 비율에 따른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좀 약간 말이 어렵죠. 그렇다면 자, 일단 이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이제 인터넷에서 지금 국세청 홈택스에서 여기에 대한 그 사례, 인터넷 상담 사례가 하나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 사례입니다. 자, 보험 계약의 증여 관련 사례인데요. 자, 보험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종신보험이고요. 계약자는 부모고 피보험자는 자녀네요. 10년 납, 방금과 똑같은 경우네요. 계약을 체결한 후에 9년 1개월 동안 11개월 동안 보험료를 어머니가 납부를 하는 모양입니다. 부모가 납부를 하고 이제 11개월을 납부를 한 다음에 동시점에서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합니다. 계약자 변경을 했다는 의미네요. 그리고 자녀가 9년 12개월 차 보험료 한 달치를 납부할 경우 증여세는 계약자 변경 시점에서 부과가 되므로 9년 10개월 시점에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증여세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증여세를 납부한 후에 나중에 해약금을 받거나 연금 지급금을 받거나 보험금을 받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라고 지금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에다가 상담을 한 내용입니다. 자, 답변은 어떤 답변이 나왔을까요? 자, 이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종신보험에 가입한 자가 아까 같은 경우죠. 보험에 대한 계약자를 수익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자 어머니 명의를 수익자 따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자 등을 변경한 사실만으로 그 시점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로 보지 않는답니다. 그렇다면 언제냐? 보험사고가 발생해요. 해약환급금을 탄다거나 이런 보험금을 수령할 때 그 보험 사고일을 증여시키기로 하여 수증자가 수령한, 따님이 수령한 보험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답니다. 자, 즉 손녀가 남은 기간 보험료를 불입을 하다가 손녀가 만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자, 이것이죠. 보험금 수취인이 아닌 자, 이 부모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 비율에 상당하는 몇 퍼센트를 냈느냐라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해서 증여세가 부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자, 그렇다면 세법상으로는 계약자 변경을 하는 시점에서는 증여가 아니다. 증여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나중에 부모가 일정 정도 보험료를 내다가 계약자 변경을 해서 그다음에 자녀가 보험료를 냈을 때 부모가 낸 보험료와 자녀가 낸 보험료 비율이 나오겠죠. 그 비율에 따라서 나중에 해약환급금을 탔을 경우에는 부모가 낸 그 비율만큼의 그 해약환급금은 증여로 본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같은 경우에 이제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럼요. 자, 아까 이 경우였죠. 자, 그렇다면 자, 8년, 9년, 10년 8년째 지금 계약자 변경을 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은 납입보험료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지금 부모가 냈냐 자녀가 냈냐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 8년째 지금 부모가 9,600만 원을 내다가 홍자녀한테 계약자 변경을 해줬죠. 8년째 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9년째는 이제 1년간 100만 원씩 홍자녀가 1,200만 원을 불입을 했겠죠. 근데 모치는 불입을 안 하고요. 10년째도 1,200만 원을 불입을 했기 때문에 누계로 따지면 홍자녀는 2,400만 원을 내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김모치는 9,600만 원을 보험료를 납입한 걸로 되겠죠. 그래서 1억 2천이 되겠죠. 1억 2천. 그래서 뒤에는 납입보험료는 이제 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왜? 10년 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1억 2천에 대해서 9,600만 원은 1억 2천을 100%로 잡았을 때요. 약 9,600만 원은 80%, 2,400만 원은 20%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해약환급금 한번 볼까요? 해약환급금도 이제 이 80대 20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여기 4,977만 원도 아까 이 비율, 여기는 이 비율대로 나눠진다는 얘기고요. 9년째에 5,620만 원도 이 비율, 여기는 이 비율대로 나눠진다는 거죠. 이제 10년 이후부터는 80대 20, 김모친이 80%를 냈고, 그 다음에 홍자녀가 20%를 냈기 때문에 해약환급금 자체도 여기는 80대 20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10년째 되는 해에 홍자녀가 해약을 해서 1억 5,600을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네. 여기 있는 1억 2,500. 이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는 겁니다. 네. 이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봐서 증여세가 부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15년째, 네. 되는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네. 1억 7천만 원을 홍자녀가 가져가게 되면 여기 80%인 1억 3,600은 증여재산가액이 되고요. 증여세가 부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증여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이런 해약 환급금을 탔을 때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셨는데, 네, 그게 아니죠. 그렇다면 요 1억 2,500, 네, 이걸 갖다가 탔을 때 증여세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얼마가 나오느냐? 이게 나오네요. 자, 이건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1, 2, 5, 4, 5, 5, 200이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네. 직계 존속이고요. 성년 자녀한테 1, 2, 5, 4, 5, 5. 이 정도. 네. 1, 2, 5, 4, 5, 5, 0, 0, 0. 이 정도 부과를 갖다가 받았다 한다면, 네, 약 700만 원 정도가, 네, 증여세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전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1억 3,600 정도 받아볼까요? 136, 746을 받았다라고 하면요. 136, 746 정도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증여세는 지금 약간 800 정도가 나오네요. 800만 원 정도의 증여세를 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네, 이분이 생각했었던 중간에 해약 환급금이 약간 적은 시점에서, 네, 적은 시점에서 이 증여를 갖다가 했을 때요. 네, 했을 때 이때, 네, 증여를 했기 때문에 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가 되지 않는다는 이 얘기는, 네, 틀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이때 증여를 갖다가 하시면 계약자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증여가 안 된다는 거. 네, 그리고 나중에 계약자 변경했다 하더라도요. 나중에 홍자녀가 해약 환급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는 증여세가 부과가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 세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증여세가 부과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요즘에 좀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일반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또 전화를 많이 주시고요. 네, 또 보험 설계사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게 질문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세법상으로 보면은 명확하게, 네, 증여세가 부과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네, 이 보험 관련 보험금을 증여했을 때의 증여에 대해서, 네,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네,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